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&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오프 더 레코드로 과연 이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내가 건축사로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고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과연 이 투자가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도 모르겠다. 마치 그런 똑같은 것 같아.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유명 미국의 대학교의 영문학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수준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같은 어떤 그런 뭐랄까 앞이 안 보이는 할 것도 많은데 더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죠. 왜냐면 결이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두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걸 녹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볼 수 있을까요? 어떤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머릿속에 맴돌고 이거 코딩을 공부하면서 이거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이 들게끔 디스트랙션 하는 그게 무엇인지 가장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좋습니다. 자, 우선 여기에 가장 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답을 먼저 드리면 구독자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. 디자이너로서 컴퓨테이션 도구를 활용하는 것과 엔지니어로서 컴퓨테이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특별히 디자이너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,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운전을 하는데 그렇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 다 운전을 하죠. 운전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다? 그냥 도로에서 지키고 방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. 우리가 무슨 시간을 다투거나 아니면은 카레이싱을 하진 않죠.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.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?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해야 되는 필요되는 역량의 미니멈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그걸 다 맞추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 오브 커먼 있죠. 요 수업입니다. 요 수업. 이 수업 정도를 이수하게 되면 수업 정도를 이수하게 되면 확실히 이 과연 디자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는 뭐 스케치업에서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레빗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. 나는 뭐 마야에서 나는 뭐 맥스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이야기 질문을 안 할 거예요. 그런 질문을 안 해 나한테. 이걸 다 듣다 보면 왜 안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.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그거에 대한 퀘션 마크 계속 찍히는 거야.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알고 공부하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. 제가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놨지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제가 다루냐면은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어떻게 포인트부터 시작해 갖고서 뷰렉까지 가고 메쉬로 가고 어떻게 평가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. 포인트, 라인, 커브, 그 다음에 서피스, 그 다음에 뷰렉, 메쉬 또 왔다 갔다 데이터 트랜슬레이션을 계속 할 거예요.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벡터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? 라인은 어떻게 다뤄야 되지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비디오를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들을 딱 보고 마치 그건 똑같은 거예요. 앞으로 걷는 거, 뒤로 걷는 거, 옆으로 걷는 거, 메이저한 무브먼트가 있지 않겠습니까? 사람이 움직이는 게. 그럼 그것들을 해보는 거야. 해보면 그 뒤부터는 대각선으로 가는 센스도 좀 생기거든요. 그렇죠? 그 다음 대각선으로 가는 센스도 생겨. 왼쪽 대각선, 오른쪽 대각선. 그러니까 지금 코딩을 처음 하는 단계에서 이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문법을 알아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건 미니멈입니다. 미니멈. 그걸 해야 이 미니멈을 달성해야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은 다시 얘기할게요. 미니멈을 달성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 질문만 갖는 거예요. 계속 이거 해서 뭐해 뭐 어떻게 근데 만약 미니멈을 달성했다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뭐냐면 내가 원래 이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빔에서 그 밑에 벽들을 통해서 거기다 외장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빔을 구현하고 있는 메쉬가 있을 거고 그 메쉬가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땅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밑을 향하는 메쉬가 다 바닥 메쉬겠죠. 그렇죠. 그럼 그 바닥 메쉬의 면적을 잡고 그것도 쭉 연결하면 면적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게 사고했던 방식이 뭐냐면 이 비디오 안에 다 나와 있어요. 포인트를 갖고 어떻게 벡터를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이런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이런 식의 질문이 바뀐다는 거죠. 왜냐면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
코딩할 때 되게 유리하거든요.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어떤 학생들은 코딩이 어렵다고 하는데 코딩이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왜? 우리는 코딩을 공부해서 이걸 갖고 뭐 한다? 디자인을 풀어내서 컴퓨터한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야.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 알고 그 다음에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. 걷고 뛰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.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도메인은 뭐다? 그래픽이잖아. 그렇잖아. 이거 다 지오메트리거든요. 그럼 이 그래픽에 대한 문법을 알겠죠. 그거 마치 뭐다? 축구, 농구, 룰을 아는 거야. 그 뒤부터는 뭐냐면 연습하는 거야. 가서. 여러분들 NBA 농구 선수랑 길거리 농구 선수랑 룰은 크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. 다 똑같아. 근데 무슨 차이죠? 그 정해져 있는 환경에서 얼마큼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느냐의 차이란 말이야. 그렇잖아요. 3점을 다 똑같이 던져요. 당연히 확률이 더 높겠지.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연습을 했으니까. 이해되시죠, 여러분들? 자, 그래서 어쨌든 다시 좀 계속 확장이 되는데 좀 더 줄여나가면은 건축가로서 디자이너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문법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을 바탕으로 전공은 우리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이해하고 지오메트리 생태계를 이해하면 끝이에요. 끝. 그 뒤부터 뭐냐면 여러분들 캐드, 스케치업, 라이너 쓰시죠? 그냥 마우스 클릭해서 쓸 거 아니에요. 요즘 같은 시대에서 도면 쳐가지고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. 캐드 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실 가서 캐드 칠 때 보세요. 어떻게 캐드 치는지. 아마 라인을 먼저 그리고 라인 그릴 때도 점을 2개, 뭐 예를 들면 퍼펜디큘러 한 그 수평 수직선을 그리고 그리드를 만들고 뭐 한다고 친 다음에 코딩도 똑같습니다. 그걸 그대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, 이 코딩 갖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. 글로 한번 써보라고. 아니면 직장 후배들한테 상사한테 설명해보라고. 이거 이렇게 작업 지시를 주는 것처럼. 그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딩이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부터 이제 근데도 코딩이 안 된다고 하면 첫 번째 문법을 모르는 거고 두 번째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문법, 생태계를 이해가 안 된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핵심이고 이 부분에서는 컴프로마이제이션이 없어요. 그냥 무조건 해야 돼.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되면 그 뒤부터는 더 이상 이 도구에 얽매이지가 않아요. 얽매이지가 않는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 그 밑에 단계 계속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말 그대로 이거야. 지금 이 코딩 환경과 이 코딩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워요. 어려워한단 말이야. 다르다 그래요. 얘는 여기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요.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. 본질을 이해를 안 했을 경우에. 예를 들면 맥스나 스케치업, 라이너 같은 경우도 UI가 바뀌어버리면 모르는 거야. 본질을 이해 안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전에 제가 말한 이 미니멈을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뭐 이걸 먼저 할까, 이게 1시간이 투자가 되는데 뭐 이건 1년이 투자가 되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 전문가 입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드릴 때는 이 기준이 명확한 거고 그 기준 이하와 그러니까 기준을 넘어간 사람과 넘어가지 못한 사람 이 2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라고 일단은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전해볼게요. 또 이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다고. 실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증상을 보면 의사들은 진단을 내리잖아요. 네, 그런 것처럼 저희 같은 사람들도 보면 어떤 질문을 했을 경우 이 질문에 내리는 배경과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고. 그럼 지금 하시는 질문 같은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딩이라든지 지금 기본적인 디자인 데이터들을 다뤄낸 경험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 질문,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줄 때는 기술적인 질문들을 주지 여기서 만약에 디자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게 코딩으로 가능해? 라는 질문은 안 할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이미 디자인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글로 풀 수 있는 코딩이라는 어떤 그 미디움, 그러니까 매체를 익혔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번역하면 돼요.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내가 아까도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렸는데 내가 운전할 때 그렇죠? 운전할 때 지구까지도 아니다. 서울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다녀봐야지 운전할 수 있나요? 아니란 말이야. 우리가 운전면허증 시험 보러 가게 되면 기본적인 뭐 T자, 뭐 U자, Y자, S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물론 그게 모든 걸 다 대변하지 않지만 크게 티피컬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서 변형되는 도로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악셀이 어떻게 밟는지 모르고 핸들이 어떤 개념인지도 몰라. 그럼 그 사람한테는 큰 어떤 무서운 거죠. 아니 이걸 갖고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고 옆으로 가냐는 거야. 나는 그전에 눈썰매 타고 말 타고 다녔는데 그 개념으로 자동차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 고삐를 들면 저희가 서야 되는데 왜 자꾸 쟤는 앞으로 가고 이런 도로는 어떻게 돼? 이런 질문들을 막 한다 그러면 형 뭐라고 얘기하겠어요? 일단은 운전을 공부해 보세요. 그러면은 어느 기본적인 어떤 체력이 쌓이고 그 문법이 되면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다 해결될 거라고 이런 질문들이.
지금 사실 제가 이거 NJ 채널에서도 컴퓨테이션이나 Q&A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아마 되게 쟤 똑같아서 또 한다라고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그 링크도 제가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 일단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들으세요, 반복적으로.